안녕하세요. 신사통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삶의 보탬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나요? 2026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 2026년도에 더 큰 복지가 기다려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위소득이란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중위소득은 주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보다 얼마나 낮은지 그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중위소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자연히 중위소득도 인상됩니다. 둘째, 중위소득의 상승폭을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각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기에 중위소득 상승률에 따라 정부의 복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다가올 2026년도의 중위소득과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값은 4인 가구 기준 649.5만원, 2인 가구 기준 419.9만원, 1인 가구 기준 256.4만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상승률은 6.51%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1인 가구의 상승률은 무려 7.20%로 더 큽니다. 특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을 늘리겠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궁금해할 중위소득별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의 국민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단계별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중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며 이 기준은 새롭게 적용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월 소득이 209만 9,646원 미만일 경우 2인 가구 중위소득 50%에 해당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1만 5,660원일 경우 48%에 해당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67만 9,717원과 134만 3,773원 미만일 경우 각각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조금 높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 혹은 자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는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생과 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40만원을 선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인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청년 수급자가 보다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2026년도 중위소득의 복지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소득이 있어도 저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 덕분에 조금씩이라도 모아 몇 년 뒤에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의 복지 혜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의 규모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복지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혜 대상만 무작정 넓히고 급여를 늘리는 것보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자활과 자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대한민국에 더 두터운 복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의 바람처럼 어려운 계층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도전의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결국 또 다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생활 안정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탄탄히 갖추어지길 기대합니다.